네, 자,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자, 매니저님, 12월의 첫날이잖아요, 거의. 네. 첫 거래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이니까. 그래서 궁금합니다. 12월에 연말 랠리, 그러니까 산타 랠리가 올 수 있을지 매니저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알고 싶어요, 저도. 그렇죠. 알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부분들을 모델을 통해서도 조금 이제 한번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자켓이라도 입고 나올 거 그랬는데 너무 이러니까 얼굴만 보이네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예, 얼굴이 돋보이는 의상. 너무 돋보이다 보니까 좀 네. 부담은 되는데. 네. 자, 일단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화면을 보면은 시장 자체의 좀 조정을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틀 동안 좀 많이, 그러니까 좀 오버슈팅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가 바로 그 윈도우 드레싱하고 MSCI 정기 편입, 편출입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다음 날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또 피봇, 완전한 피봇에 대한 가능성들. 그날 이후에 시가 이후에 지금 계속 지금 이틀 동안 이렇게 특히 정 금요일 거래일에는 거의 장대 음봉을 맞아버렸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의 그 상승폭을 뭐 하루 만에 다 반납해버리는 좀 말도 안 되는 장세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는 부분이 저희 제가 표시해둔 지점인데 단기 트레이드 라인 하단입니다. 이 구간이 이제 대략적으로 코스피로 잡으면 2,300 한 초반 되거든요. 2,320, 30 정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는데, 뭐 제가 이제 계량 모델을 통해서 뭐 시장이 뭐 제가 11월 30일부터는 좀 조정이 시작될 거라고 했는데 반대로 갔어요. 반대로 갔는데, 예. 그래서 하루 정도 오차 범위가 좀 나왔고, 그게 이제 다시 또 되돌림이 나오면서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명확하게 뭐 하루 딱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예. 하루 이틀 정도 오차 범위 좀 존재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큰 그림을 좀 보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러면 매니저님, 과연 올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은 조정을 염두에 두자. 저 자리를 지지를 받으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오늘 모델에 대한 부분도 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또 결론도 글로 제가 또 써왔기 때문에 잠시 뒤에 하나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앵커님도 잘 얘기해 주셨지만은 결국 누구의 마음이냐, 산타랠리를 주도하는 게 바로 이들의 마음이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마음대로 결국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지금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그러니까 4일 뒤면은 목요일 날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12월 동시 만기일인데 지금 되게 재밌는 거를 지금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외국인들의 추정치, 선물 옵션 포지션 추정치인데, 초록색이 선물 포지션이고, 그리고 빨간색이 옵션하고 합성한 포지션, 그리고 파란색 옵션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차피 외인 마음대로 하고 음표를 붙였죠. 근데 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2,300 내외에서 끝나면은 외국인들이 손실인데, 지금 가운데 0포인트가 보이실 텐데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든 어느 쪽으로 끝나게만 된다면 양반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언제? 지난주 금요일이겠죠. 예, 지난주 금요일에 완전히 포지션이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딱 중간값, 코스피 2,300에서 딱 끝나면 오히려 개인들이 수익 보거나 기관들이 수익 보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슬며시 약간 포지션을 변경시켜보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300 깨져도 수익 극대화되고, 올라가면 수익 극대화되고, 그냥 지금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 2,300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면 해도 수익 나는 구조, 이런 부분들. 그게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네. 옵션 포지션 보는데, 네. 적절하게 양반향의 포지션들을 다 구축해 놨습니다. 그렇군요. 예, 보시면은 거의 물론 이제 콜 옵션이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부분인데, 콜 옵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좀 별로 없어요, 포지션이. 근데 워낙 선물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놨기 때문에 해지 차원으로 풋을 좀 많이 좀 매수를 해놨는데, 이 300포인트 지점 라인이 바로 우리나라 치면 이제 2,300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 깨지면은 수익이 좀 극대화되는 구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마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빅 이벤트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CPI부터 해서 요게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뭐 빠지는 것보다는 또 크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좀 횡보? 예, 횡보 국면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냥 편안하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려서 아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2300 초반 포인트의 트레이드나 하단 라인을 지지만 좀 받아준다면 이 구간을 외국인들이 뭔가 여기서 뭔가 매수 포지션을 전환을 하는 모습들 좀 더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면은 산타랠리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전저점,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전저점을 깨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11월 29일 날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많이 TV에서 접하신 분이죠. 바로 그 외교부 그 왕이 부장이죠. 외교부장. 그러니까 외교에 이 관련된 그 순회자들이 만나서 군사력력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 개입을 우려하기 때문에 나토 개입할 수 있어서 군사 관련된 뭐 군수품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중국과 협력을 논의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계속해서 뭐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겠죠. 남중국해 관련된 부분도 인공섬 만들어 놓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 근처에다가 지금 군사를 주둔을 강화를 하고 있죠. 원래는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대만에 미국의 2개 대대 정도만 머물렀는데 지금은 좀 더 병력이 증강되면서 연대급으로 증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중국 입장에서 껄끄럽다 보니까 러시아랑 또 군사학력 강화 발표했는데 이게 사실은 해외 언론에서 보도되고 국내 언론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도되지 않은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나토 개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뭔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저는 중요한 뉴스라고 판단이 돼서 11월 29일 날 만났던 이 사진을 좀 가지고 나와서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좀 공개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바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 보니까 닉 티미 라우스라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 이 칼럼 기자가 얘기했는데 결국은 지금 나와 있는 게 바로 시간당 임금에 대한 상승률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점선으로 약간 잘 안 보이죠? 점선이 원래 수정치고 그리고 초록색으로 약간 좀 강하게 위로 좀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는 게 바로 저겁니다. 시간당 임금이 현재 임금이 상승하는 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게 됐을 때 그럼 인플레이션이 과연 잡힐 수 있을까? 이게 자칫하다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닉티메 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12월 달에 이제 50bp는 거의 다 확정된 부분인데 혹시나 모르니까 시간당 임금 상승을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50bp는 나오겠지만 50bp 이후에 뭐 회의록이라든지 뭐 연설에서 지금 시간당 임금 상승이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내년 1월이나 3월에는 한두 번 더 할 수도 있다. 이러면은 시장에서 좀 충격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50bp는 다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한두 번 더 올릴 수 있는 긴축의 강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두 번째는 바로 연준이 다시 또 데이터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임금 상승을 잡기 위해서 조금 더 한두 번 더 예상보다 시장 예상보다는 한두 번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에서 닉 티메라우스의 트위터 멘션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50bp 예상이 거의 기정사실인데 거의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말씀처럼 혹시나 뭐 왜냐면 어제도 보니까 고용지표가 워낙 잘 나와서 시장에서는 또 지표 잘 나오니까 금리 더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들도 있었던 만큼 맞습니다. 그런 변수가 나온다면 산타랠리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50pp는 나오겠지만 그 이후에 또 커멘트 콧등을 만지시면서 그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자. 그러면은 지금 1번과 2번의 시나리오가 있다면 전저점을 깨면서 산타랠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어렵습니다. 것을 염두에 두자는 얘기인데 이게 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아니라 이 뉴스들이 뭔가 가속화되거나 표면으로 다시 드러나오는 행태가 나오면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알고는 있자. 네네, 예,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켓 타이밍 모델에서는 또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9개의 모델을 매일 9시간마다 돌려보고 있는데요. 자, 매주 월요일에는 늘 이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코스피 200을 준비했고요. 하루 틀려가지고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일간보다는 주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주간입니다. 어차피 이번 주에는 좀 쉬어갈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네. 만큼 다음 주가 또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FOMC도 앞두고 있고, 자, 1주차 이번 주에는 방향 강도가 100인데 패닉 강도도 50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자, 2주차는 패닉 강도가 80이고요. 3주차는 방향 강도만 잡혀 있습니다. 50%요. 이번 주 잘 보내야겠네요. 네, 이대로 그러니까 이번 가면. 주에 뭔가 반향이 잡힌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다음 주에 CPI 발표나 FOMC가 있어서 이날 뭔가 시장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다시 꼬꾸라지든지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인데 이번 주에 반향 강도가 100% 잡혀 있다는 뜻은 무슨 얘기일까요? 시장이 이번 주 무조건적인 반등이 나와야 된다. 맞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계속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음 주에 반향 강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반향이 결정되는 대로 만약에 반향 강도에 실패한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까지 하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3주차부터는 조금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글로 좀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보면서 마무리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 무조건적인 반등이 나와야 된다. 반등이 못 나오면은 12월 3주차까지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된다. 하지만 이번 주에 반등이 좀 거세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12월 3주차까지는 오히려 반대로 산타랠리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산타랠리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후에 올라가는 게 산타랠리가 아니라 그 전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랠리거든요. 한 달 전부터. 그러면 만약에 파란색인 게 전자고 후자가 이제 저기지 않습니까? 빨간색? 이게 산타랠리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무조건적으로 반향을 돌리는 게 나온다면 마의 2,500을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계기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도 조금은 궁금한 게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확실히 금융 장세로 전환할 수 있는 코멘트였거든요. 금융 장세가 뭐냐 실적이나 상관없이 금리가 이제 동결되고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들이 어디면서 실적 무시해버리고 주가 뻥튀기 해가지고 탁탁탁 올리는 거예요. 이게 금융 장세거든요. 이른바 유동성 그렇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거, 초기 단계. 네. 근데 아직은 또 이분이 워낙 또 말을 바꾸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좀 지켜보고 한번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럼 금융 장세가 완전히 본격화되면 산타랠리겠죠. 그래서 이번 주 무조건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 무조건적인 반등이 나오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마켓 타이밍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큰 움직임이 없을 것인데 이번 주에 잘 버텨줘야 다음 주도 이른바 산타랠리 기대감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다면 포지션을 잡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습니까?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화면에서 제 첫 번째 화면 보여주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보실 텐데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그러니까 이번 주 월화 수 목 금이잖아요. 만기 날까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예측할 수 없지만 저 동그라미 라인이 바로 2,300 한 30포인트 정도 내외되거든요. 오차 범위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2,300 초반 정도를 이번 주에 지지만 해준다면 다시 전고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 라인을 트렌드 라인 단기 추세 트렌드 라인 하단 라인을 좀 타겟으로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요 라인이 붕괴만 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산타랠리 가능하지만 요 라인은 붕괴된다 이번 주 내로 그럼 반향이 완전히 그냥 변경을 실패한 거예요. 반향 변경을 실패한 거기 때문에 다음 라인이 어디까지냐 바로 2,200 한 10포인트 되면 여기서 또 추가적인 100포인트 하락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2,300 한 2310에서 2320 라인을 지켜주는지 이 부분은 그건 누구 마음일까요 결국 외국인들 마음이죠 결국 위든 아래든 지금 양반향으로 수익 다 구조 만들어 놨거든요 이들의 선택에 따라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네, 오늘 무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좀
광고 촬영이 있어가지고 오늘 오. 뭐 이제 그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초에 광고 촬영하세요? 그 강연회가 잡혔습니다. 아. 대면 강연회가 잡혔기 오, 때문에 네네. 그거 이제 잠깐 짤막 광고를 찍어야 돼서 예. 그래서 오늘 좀 쉬고 내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잘 들었습니다. 엠벤골드의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